너 지금 동생 때리면 돼, 안 돼? 밥도 여기다 다 뱉어놓고 그냥, 동생 때리기나 하고, 숙제도 안 하고, 말도 안 듣고, 왜 그러는 거야 도대체? 너 맴매 좀 맞아야겠다. 뗐지? 뗐지? 네, 진짜 어마어마하죠. 이렇게 아이 앞에서 내가 화를 자주 낸다. 괴물로 변한다. 이런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한번 저랑 같이 책을 읽어보시면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. 네, 안녕하세요. 8살, 6살, 4살 3남매를 키우고 있는 작가 문채연입니다. 우리가 엄마라는 이름으로 살다 보면, 내가 결혼 전에는 몰랐던 나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. 아이들이 어떤 제한된 시간 속에서 뭔가를 해야 되는데 잘 따라주지 않거나 꾸물꾸물대는 상황이 많죠. 그리고 엄마가 원하는 대로만 행동하지가 않죠. 그럴 때 이제 화가, 인내심이 참고 참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 막 폭발하는 경우가 생기죠. 그래서 아이한테 불같이 화를 내요. 괴물처럼 화를 내다가 내가 이렇게 진짜 화를 잘 내는 사람이었나?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 사람이었나? 혹은 나 또라이 아닌가?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화를 참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생기는데요. 이런 상황들이 이제 돌아서서 보면 아이에게 후회가 되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항상 죄책감을 안겨주잖아요. 그런데 또 다른 방면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런 경우가 있어요. 신발장에서 아이가 이제 꾸물꾸물 대는 아이를 야단을 치다가 폭발을 한 거예요. 그래서 막 아이한테 불같이 막 화를 내고서 현관문을 딱 열었는데 이웃집에 친한 여자 엄마가 서 있던 거죠. 갑자기 정색을 하면서 어머 안녕하세요 이렇게 된 거예요. 화를 내다가. 이런 걸 보면 우리가 화를 통제할 수 있다는 거예요. 충분히. 네, 이제 똑같은 상황인데도 아이와 단둘이 있을 때랑 다른 사람들이 함께 있는 장소에서의 엄마의 행동이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. 다른 사람들이 막 이렇게 보는 앞에서는 아이에게 말도 부드럽게 하고, 이렇게 좀, 이렇게 긍정적으로, 원만하게 이제 관계를 유지하려는 모습, 노력을 많이 하는 반면에, 아이와 이제 단둘이 있는 이런 집이라는 공간에 들어오면 오히려 더 화를 참지 못하고 화를 내고 소리를 지른다는 거예요. 문제는 이제 스스로 통제할 수 있다는 걸 알면서도 통제하지 않는 거예요. 그러니까 내가 행동이 풀어지는 거죠. 너 때문에 화가 났어. 네가 날 미치게 하고 날 무시했어. 막 이런 생각들이 다른 방식으로 이제 변화되면 말과 행동이 다르게 나오죠. 이 오늘 함께 읽어볼 책은 박재현 작가님의 엄마의 말하기 연습이라는 책인데요. 우리가 대부분의 싸움의 그런 상황을 보면 원인이 말 때문에 일어나죠. 같은 말이라도 이렇게 직설적으로 좀 듣는 사람이 기분 나쁘게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. 그럴 경우에 싸움이 많이 일어나잖아요. 말을 못해서 말하기 연습을 하는 게 아니라 엄마로서 이제 충분히 내가 스스로 통제를 할 수 있고 또 다른 방식으로 아이를 대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화내는 엄마, 내가 막 자주 괴물처럼 변한다. 이런 분들은 오늘 함께 책을 읽으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. 우리가 화를 좀 덜 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? 내가 화를 내겠구나 하는 그런 신호를 미리 알아차리는 건데요. 첫 번째는 화의 원인을 상대방 때문이라고 믿는다는 신호래요. 너 때문에 화가 났어. 네가 날 화나게 만들었어. 이런다는 거죠. 그리고 두 번째는 그 화라는 감정을 깊숙이 들여다보면 내가 간절히 원하고 있던 게 안 됐다는 거예요. 그래서 화가 난다는 거고요. 그리고 세 번째는 나는 이제 곧 내가 이제 돌아서서 죄책하고 후회할 말과 행동을 할 것이다. 이런 신호죠. 그리고 화가 나면 나도 모르게 막말이 막 나가고 괴물처럼 막 변하잖아요. 자, 우리 마음속에는 이런 화라는 큰 보따리가 있어요. 근데 이 보따리를 자세히 열어서 보면
우리가 화내는 것의 대부분은 그 원인을 상대방에게서 찾으려고 하는 것 때문이래요. 밥은 꼭 내가 차려줘야 돼. 집은 늘 잘 정돈되어 있어야 되고, 아이들이 싸우는 건 나쁜 거야. 이런 막 그런 고정관념들을 막 내가 마음속에 두고 쌓아서 상대방에 대한 기대치를 높여요. 그러면 그 원하는 상황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는 내가 더 화를 잘 내게 되겠죠. 그래서 너무 내가 힘들고 그럴 때는 밥 한 끼 안 차려도 뭐 사 먹어도 상관없어요. 그리고 집이 좀 어질러져 있으면 어때요? 좀 쉰 다음에 하면 되지. 이렇게 내 자신에 대해서 좀 너그러운 마음을 갖고 여유를 주면 아이를 대할 때 조금 더 화를 덜 내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요? 그리고 사실 어떤 화는 보면 화가 아니라 걱정의 다른 이름이라고 해요. 우리가 아이에게 계속 잔소리를 하고 다그치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? 아이가 좀 더 잘 되길 바라고, 좀 학교 생활도 잘하길 바라고, 다 이런 아이를 생각해서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. 우리는 누구나 엄마가 되는 순간 아이한테 최고를 주고 싶고, 잘해주고 싶고, 이런 마음이 가득하죠. 그런데 어떤 부분에서는 좀 부족하게 해주기도 하고, 미숙한 부분을 보일 수도 있고, 완벽한 부모는 세상에 없잖아요. 그래서 이런 부모로서 갖는 죄책감은 아이가 아이에게 정말 잘해주고 싶은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, 아름답고 인간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. 네, 정리해 볼게요. 우리가 화가 나는 상황에서 미리 알아차릴 수 있는 신호 세 가지가 있다고 했죠. 화의 원인을 막 상대방에게서 찾으려는 그런 신호예요. 너 때문에 화가 났어. 이러지 말고, 그래, 내가 화가 났구나. 지금 나는 화가 많이 나 있어. 화라는 감정을 갖고 있어. 이렇게 내 자신과 화라는 감정을 분리해서 그것을 바라볼 줄 아는 그런 시각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. 아이가 뭐 숙제를 빨리 안 해서 화가 났다. 난 쉬고 싶은데 아이가 시끄럽게 해서 화가 났다. 이런다면 그 화 원인을 찾아서 그거를 말로 부드럽게 간절하게 부탁을 하는 거죠. 아이한테 협조를 구하는 거예요. 숙제를 먼저 하고 놀자 해서 시간을 정한 다음에 뭐 이 시간까지 놀고 숙제하기로 하자 이렇게 약속을 한다던가, 아니면 엄마가 진짜 쉬고 싶으면 아이한테 협조를 구하는 거죠. 이렇게 그런 화를 나와 분리를 해서 생각을 하면 그 세 번째 막 후회할 말과 행동을 곧 하겠다는 그런 신호는 자연스럽게 없어지게 되겠죠. 자, 그러면 이제 엄마의 말하기 연습으로 들어가 볼게요. 자신에게 말해보세요. 화가 날 때 말해주세요. 내가 원하는 게 잘 되지 않아서 불편하구나. 아, 내가 원하는 게 잘 되지 않아서 불편하구나. 아이가 좀 숙제를 먼저 하고 놀았으면 하는데 아이는 계속 게임만 하고 있어서 좀 나는 불편한 상황이구나.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? 아이와 협상을 하면 되겠죠. 시간을 정해서 이 시간까지만 이제 놀고 그 이후로는 우리 같이 숙제를 하자. 이렇게 협조를 하면서 얘기를 하면 되겠죠. 그리고 아이에게 미안해질 때 말해주세요. 내가 우리 아이에게 더 잘해주고 싶구나. 내가 우리 아이에게 더 잘해주고 싶구나. 그러면 미안한 건 미안하다고 말을 하고, 그렇다면 내가 아이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뭘까? 이거를 생각을 하면 되겠죠. 세상에 완벽한 부모는 없어요.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내가 최고의 부모가 되겠다. 이게 아니라 나는 늘 최선을 다하는 부모가 되겠다. 이런 다짐이 아닐까요?